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는 말라에는 지금 밤 11시입니다. 반갑고요. 전 대학생 때 그 진로를 위해 기도하던 중 오늘 말씀 읽은 시편 63편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내 가슴이 떨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내 인생의 그 B씨와 A대로 나눠주게 했던 예수님의 이 만남의 사건, 생명의 이 사건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포기를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게 가슴이 그렇게 밀려와서 그 전임 사역자가 되기를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 3학년 때 기회가 주어지면은 아프리카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그 선교로 가기를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그 한국 대학생 선교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다니며 전도를 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학생들과 이제 서그룹으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제가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어도 후원해 준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캠퍼스를 밟으면서 막 학생들을 전도하고 굽이굽이 막 안 다닌 데가 없도록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생명을 낚는 어부 같고 또 나르베 같은 간사의 삶은 정말로 저한테 이렇게 그 전에는 제가 6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저의 삶도 사실은 암울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 그 간사의 삶을 사는데 정말 그 어둠과 빛으로 나눠졌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려진 것이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그 마음으로 막 온 정성과 온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돌아보면은 좋게 표현하면 적극적인 헌신이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열심, 열정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또 인간적인 열정도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생각하고 또 그 설교 속에서 또 60, 70년대, 80년대는 내가 누구를 위해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교회 안에서도 설교로 많이 들어줘 또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아니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면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부르심에 그것에 순종하며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선택해서 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정말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C 간사로 살다가 개인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사 8년 차 됐을 때 중국 선교유문이 그때 딱 열렸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중국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중국을 갔더니 정말 너무 낯설고 다른 문화라는 생각보다도 오히려 참 흙먼지가 날린 중국이 오히려 정감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감이 가고 언어 연수를 하면서 바로 니하오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깊이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인사하고 친구를 사귀다가 이제 성탄절이 됐을 때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을 집으로, 저는 이제 그 언어 연수할 때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고 밖에다 집을 얻어서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만났던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동방박사 이야기 마태복음 2장 8절과 11절 말씀을 크게 그림을 이제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서 크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그려가지고 그 친구들을 초대한 친구들한테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으냐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정말 95년도에는 성탄절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 성탄절 의미를 친구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영어 수업에 외국인 선생님이 성탄절을 했기 때문에 성탄 찬양 같은 거 좀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강 말을 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자, 이 그림을 설명을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로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가서 이제 상해에 있었던 이제 저희 남편, 상해에 있던 거, 저는 이제 그때 북경에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알았던 관계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상해로 갔는데 저희 남편이 되게 사역에 열심인 사람이어가지고 결혼한 순간부터 저희는 그 가정은 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홈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나오기 한 2년 그 나오기 그 2년 정도는 홈이란 것을 가져보고 2년 전에는 전까지는 정말 그 저희 집이 그냥 오피스이고 어떤 사무실 같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엄마 우리는 계속 한 방에서만 잘 수가 없어. 손님이 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집이 예배 처소이기도 하고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님들 오면은 이게 숙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역이 좀 변경돼서 막 치료 사역도 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막 진료소가 더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주부로서는 참 많은 어려움도 좀 있었죠. 근데 90년대 그 중국에서 후반에는 중국 캠퍼스는 사역할 때 감시자도 많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외국인이 적었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을 접근하기는 훨씬 더 수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정말 한국하고 동일하게 캠퍼스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었고, 또 특별히 중국의 이 상황 학교가 엄청 넓잖아요. 학생들 기숙사도 있고 교수 숙소도 있고 각종 그 안에 뭐 물건들 사는 구입하는 장소들도 있고 식료품 파는 데도 있고 학교 캠퍼스가 엄청 넓어서 구석구석에 잔디밭에서 만나서 전도를 하고, 약간 공원 같은 벤치 같은 데서 만나서도 전도하고 거기서 또 성경도 같이 나누고, 그 정말 한국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이 초창기에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보안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언어가 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또 비자 때문에 또 언어 연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 이제 수업이 9시 시작되기 전에 학교를 1시간 정도 일찍 가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기도 땅받기를 먼저 딱 하고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이 들어가고, 수업 끝나고 나면 점심을 학교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학교에서도 뭐 사 먹고 다니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는 중국 학생들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기숙사마다 이
보안대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보안하는 사람들 몰래 기숙사에 들어가서 아는 친구들 그 방에를 가는 거든 아무 방에나 간 게 아니라 그 친구 방에 가서 이제 그 소개로 다른 방에도 가기도 하고 그 방에 있는 친구 전체에게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룹도 생기고 또 그중에 핵심 멤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는 저희가 그 대학 이름은 말할 수는 없지만 2개의 캠퍼스를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이제 그 학생들 그룹들을 올 1회는 매번 이제 저희 집에서 성경 모임도 하고 매주마다 이제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채플처럼 일주일에 하루를 이제 목요일쯤 저녁에 모여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집에서 아파트니까 위아래로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이불을 밑에다 다 깔고 문으로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불로 막 소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딱 해서 긴장을 하면서도 또 자유롭게 중국 사람들이 쉽게 또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찬양 소리가 전혀 빠져나가지는 않았었어요. 아니 빠져나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해주느라고 음식을 많이 시장을 봐가지고 오니까 너희 집은 식당하는 집이냐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또 많이 또 모이니까 상해 식물원을 가서 거기서는 막 서서 찬양도 하고 기타를 저희 남편이 대학생 때 CC 같은 출신이어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 리더 하기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키면서 그 학생들과 율동을 가르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식물원에 왔던 사람들이 저희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모습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방학 때는 단기 선교를 이제 핵심 멤버들과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그 팀들, 근데 CC 간사들이 하는 팀들과 같이 이제 그 학생들 모여서 다른 지역으로 방학 때는 단기 선교를 떠났거든요. 거기 가면은 내부 여기 같은 상해 지역에서는 막 본인이 쉽게 전도를 하는 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방학 때는 집중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여행을 가서 실컷 전도를 많이 하고 그 지역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안상으로 어떤 사람이 했었는지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90년대 후반에는 그렇게 조금 했었는데 2000년대가 돼가면서 그 중국이 영적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그 영적인 성장과 함께 중국 경제가 엄청 발전을 하고 지금은 뭐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뚝 서게 됐죠. 90년대 대부분의 중국 대학생들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말에 구멍이 나 있고 또 집에 들어오면은 그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배불리 먹는 이제 모임을 할 때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 상상이 안 가고 어떻게 중국이 그래 발전을 하고 또 학생들을 지금은 애국인 집에 가서 배불리 밥 먹으러 간다는 생각이라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애국인보다 현지 중국인들이 더 잘 사기도 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제 한 주재원 집이었는데 저희 집에서만 계속 모임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한 주재원한테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한국전자 주재원이었는데 차케네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은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본인들이 이제 한인교회에 예배를 갈 때 그때 그 집을 좀 부탁을 한다. 그리고 좀 이 아이들한테 먹을 것 좀 부탁을 한다 했더니 기꺼이 집을 오픈을 해서 본인들은 예배 갈 때 정말 고기를 이렇게 엄청 한 20여 명 이상이 저희가 모임을 했는데 그 집이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그 중국은 이제 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 주택 같은 그런 집에서 그분들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주택에 저희가 몰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실컷 찬양도 하고 그분이 준비해 놓은 고기를 바베큐 파티로 이렇게 하고 과일도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해야 충분히 먹고 또 그분들이 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빠져 그분의 또 가정을 안전을 지켜줘야 되기도 하고 또 저희도 이렇게 안전을 해야 되니까 만나지 않고 이제 그분들이 오기 전에 그분들이 좀 늦게 와주고 저희들은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까지 먹고 이렇게 빠져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젊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얼마나 그런 섬김과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감사가 제가 참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듣지는 않지만은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분들이 그렇게 섬겨준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또 그 단기 선교를 왔을 때 그 예수 영화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중국 아이들을 초청을 할 때 저희가 호텔에서만 모임을 단기 선교할 때 호텔로 초대도 했지만은 많은 그룹이 이렇게 몇 주간 한 1, 2주간 사귀었던 친구들을 초대를 할 때 한 호텔로 초대를 하면 보안상 어려우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가정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 가정들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중국 학생들을 섬겨주고 또 거기서 예술 영화 상영하고 이제 전도 그룹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빌려줬던 많은 그 주저온 가정들을 있었던 한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한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그 가정들이 협력하여서 중국 사역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사실은 이 중국 내 사역들은 이제 많은 외국인들은 거의 빠져나가고 또 추방도 많이 돼서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전인 선교사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많이 숨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로 본인들을 기꺼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기꺼이 이렇게 도와줬던 그 한국 그 주재원들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공부했던 그 중국 친구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중국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또 저희 남편이 또 떠난 지역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연락은 하진 않지만은 그 간간히 통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 든든히 세워져가는 중국 교회와 또 중국 형제들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나온 걸음을 뒤돌아보면 인간적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가 참 많았었고 또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저희 홈이 없고 정말 오피스 같고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실 풍성하지 못해서 부부싸움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좀 차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정말로 내가 데려온 자식을 키우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 부족하고 이 허물나고 싸우고 나면은 정말 이게 전임 사역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을 해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사도행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저희 자녀 교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북경에 살았을 때거든요. 저희 애들을 이제 한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막 저희가 개인 파송 교회가 없이 개인 후원으로 가서 자녀 교육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사역을 위해서 이 교육 돈을 다 사역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홈스쿨이 아닌 말은 홈스쿨이지만 집에는 늘 사람으로 붐비는데 공부할 방도 안 주는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들한테 공부도 하고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도 가르쳐 주긴 한데 또 일이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 손님한테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그 둘째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하고 막 그래가지고 중국어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학교는 중국에서 받아주긴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한국으로 보내서 부산의 지구촌 학교를 보내서 이제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너무 열악하고 그때 제가 정말로 국민교육 현장이 생각나서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국민교육 현장으로 마땅히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을 한다 생각이 들어서 엄청 제가 남편한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남편이 엄청 미웠고 정말로 그 주변에 저희가 북경에 살 때 강남의 대치동 같은 데 살았거든요. 바로 나가면 학원이 있었고 주변에 다 저희처럼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국제학교 보내고 또 한국학교 이제 그걸 안 오면 한국학교 보내고 중국에 이제 국제고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지내니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완전하셨어요. 선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다른 집에서도 어떻게 애를 저렇게 하는가 싶고 아이들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었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아들이 커서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할까 방치할까 싶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정말 서울에 어떻게 정말 은혜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좋은 대학에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고 또 서울에 좋은 SK에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그 과정에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 책은 엄청 읽거든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책을 엄청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글을 하나님 쓰시고 아이들이 그 글을 쓰고 작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길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고 훨씬 더 이게 그 학교의 공고일은 그렇게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열린 사고와 그 열린 철학들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잘 가고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불평이 없는 아이들이어서 부모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이런 말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 저희를 이렇게 저희 큰아이는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했을지언정 미국에 달라스 가서 DPS도 받고 캐나다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많은 분을 통해서 했지만 그런 기회로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정말로 저희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에 올인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냈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이 아이들이 다 완전하게 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20대 후반을 살고 있지만은 다 산 건 아니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아이들이 이제는 갈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은 너무 미미하고 다 해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참 내가 인본주의적이었구나.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넌 그렇지 않고 하나 다른 바가 없이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은 사실은 제가 어려운 시절에 또 제가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 저의 당연함이 아니었어도 이 아이들은 완전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이 인본주의이고 불신적인 이런 사고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저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 남편이 정말 저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인본주의 사고를, 물론 지금도 많이 있지만 인본주의 사고를 많이 깨우쳐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일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홈이 없다 그랬는데 한 2년 정도는 정말 중국에서 가정을 가지고 이 가정에서 정말로 저희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정말 홈이라는 곳에서 실컷 친구들도 초대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중국에서 저희가 이제 또 심양에서 지내는데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추억거리도 많이 만들고 있다가 중국에서 나가주십시오 해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가지고 사실은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참 감사해요. 왜냐면 나오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제 한국 나와서 제가 유방암이 발견돼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이제 말라이로 오게 됐는데 중국에서 그냥 살았으면은 제가 그 건강검진을 7년 이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검진을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오게 돼서 검진도 하고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 말라이로 우여곡절 다른 곳으로 가야 됐나 했었는데 우여곡절 가운데 이 말라이로 오게 됐는데 정말 대학 때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꿈꿨는데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는 정말로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남편이 이 말라이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였지만은 정말 이게 생각이 났어요. 대학교 때 대학 3학년 때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섬길 기회가 있으면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를 35년 40년 가까이가 돼서 제가 40년은 다 아니지만 30년은 훨씬 더 지나서 이 아프리카 말라이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 나라를 오게 됐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오니까 어떻게 이런 가난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을까? 먹을 것도 없어요. 저희는 이제 애국이니까 그 마트에 가서 먹을 것도 사긴 하는데 정말 살 채소가 별로 넉넉하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대부분 많은 것들을 한국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요리를 해 먹고 이제 기초적인 이제 채소 같은 것은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 저희도 이제 와서 이제 무도 조금 키워가지고 해 먹고 상치도 좀 키워서 이제 거기서 공수해서 먹는데 정말 마트에 가면 살 게 없어요. 근데 현지인들은 그것도 구한 게 아니라 정말 심한 이것만 해서 먹고 그리고 현지인의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신방할 기회가 있어 가봤는데 전기를 없는 것은 여기 전기 보급률 2%밖에 안 되거든요. 전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땅바닥에 그 갈대 잎으로 이렇게 돗자리처럼 만든 거기에서 땅바닥에서 자요. 그러면 흙먼지도 그냥 올라온 그런 곳에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건강도 문제고 사는 그 자체가 피부병이 엄청 많이 했어요. 땅바닥에서 그냥 살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나라를 보면서 그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라에는 정말 살아 있습니다. 평균 수명 45세, 기대 수명이 65세의 나라.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대학생들마저 성경 공부, 육성 교재를 살 돈이 없고 또 어떤 성경도 살 그런 능력이 부족한 곳이 이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정말 이 나라에서 최고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전기 보급률이 2%이기 때문에 이 도시 수도에 이제 외국인들을 좀 부자들이 사는 곳만 사실 전기가 있고 가로수도 가끔씩 불이 있지 가로수가 넉넉하게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로로 가면은 다 캄캄한 거거든요. 저녁이 되면 암흑이 됩니다. 저도 저희가 처음 렌트한 집에 와서 지내는데 며칠간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전기가 없이 지냈고 이제 물론 저희 집에 이제 그 상황 때문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간간히 전기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나가기도 하고 또 수돗물도 안 나와가지고 이 저수 탱크에다 이렇게 수돗물을 이렇게 담아 놓거든요. 그것이 떨어져서 정말 잠시 몇 시간 정도는 물이 없이 지내고 정말 물을 아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며칠간 렌트한 집에서 와서 지냈을 때 물이 없고 전기가 없는 그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전기는 없어도 조금 불편하지만은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은 생명과 관계가 되고 또 생활에 집이 변기통에서 물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변기통에 변이 꽉 차 있으니까 집도 냄새가 나고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그래서 저희 딸이 엄마 물 없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것 같아. 전기 없으면 좀 불편한데 물 없으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물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우물 사역의 그 중요성을 몸소 경험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거기에 이제 전기도 전혀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물론 또 거기에도 그 전기 이제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이용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청년들과 교회 목사님과 같이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만 100%를 지원하지 않겠다. 너희는 일부 노동의 일부는 그 헌신을 해라. 뭐 또 사람을 사야 되는 것은 노동력의 일부도 우리가 지원하지만은 너희가 헌신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 농수로 짧은 구간이지만은 그 조수지가 아니라 뭐죠? 뜬봉같이 이렇게 우묵한데 거기가 물이 좀 있는 데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농수로를 거기 있는 물을 이렇게 연결하는 짧은 구간이지만 연결해서 사람들이 좀 농사를 지을 수 좀 더 편하게 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물을 파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약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가 우기고 이게 12월부터 1월, 2월 정도가 또 길게 하면 3월 초까지는 우기철이고 그 이외에는 비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 건조하고 이 건조기에는 간간히 뭐 풀이야 있긴 있는데 여기 있는 소들이 풀을 넉넉하게 못 먹어서 여기 소고기가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름 없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콜레스테롤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근데 정말 풀이 없어서 거기 그 소들이 빼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서 중국 선교를 하게 하셨고 또 여기 말라에까지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는 것 그걸 가르쳐 주셔서 여기서 살 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협력사역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왜냐면 여기에 어떤 특수한 상황 같아요. 사역은 중국하고는 다르게 사역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접촉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또 외국인 만나기를 너무 희망하고 외국인을 만나면 여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게 사역이고 지원되는 재정적인 게 어려워서 이제 이 사역을 더 확장해 가기 어려운 것이 이제 현재 일이기 때문에 실컷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협력사역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협력사역 하려고 많이 이제 수고하는데 이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중국에서 저희가 겪었던 그 이상의 여기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시고 신뢰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기면서 함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있습니다. 아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참 계속 사역을 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본의 아니게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죠? 네. 소소하게 삶 속에서 사역을 이루어가신 그런 이야기들이 참 진하게 들려옵니다. 진하게 들려오고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아니 조금 편한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시지 또 중국 못지않은 그 어려운 지역으로 또 가셔서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말라에 온 것이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30년이 넘은 그때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에 제가 있다는 거 남편이 말라이를 결정했지만은 남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고 제가 이제 다르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중국은 너무 추워요. 추운데 첫째 따뜻한 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 중국은 마음껏 사역하기 힘든데 말라이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좋다. 그것이 뭐 크게 참 좋고 근본적으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신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은 되게 신나하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타고난 선교사이시고요. 지금 뭐 암이라든지 그런 건강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즐기면서 그렇게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기는 걸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유 있게 즐기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면 좋고요. 저도 이번에 2주 20일 계획하고 불가리아를 들어와서
불가리아 며칠 있다 지금 나폴리로 왔는데 불가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지방 출장 또 그 다음 날 지방 출장 갔는데 그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들이 계속 제가 잠시를 방문을 해도 연결해서 제가 또 터치를 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해놓았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은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감사하시고 또 사역하는 그 중간중간에 또 좀 힘을 가지시고 또 맛있는 소고기도 많이 드시고 맞습니다. 가격이 감사합니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가가 아니,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쇠고기는 네. 한국보다 엄청 쌉니다. 많이 드세요. 그런 은혜라도 예. 있어야지 뭐. 감사합니다. 아니,